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조금 안 된 시점,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밝힌 국정쇄신의 적임자를 찾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선 과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인물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등용 방식은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라인 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정쇄신의 적임자들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전해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하마평의 국민들은 또 물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후보군은 정말 가관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패한 정진석 의원,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입니다. 다 하나같이 지금의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떠올리면 야비함, 친일성향, 간신, 무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이외에도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도 검토됐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장 의원은 정무 감각이 뛰어나 지금 시기에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가는 게 좋다는 권유가 있었으나 본인이 강력하게 고사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새 국무총리에도 이번 총선에서 5선 6선 고지에 각각 오른 권영세 주호영 의원과 김병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 박주선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보다는 조금 국민의 힘색이 덜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상황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망가진 경제 상황에 더해 총선을 통해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직 체계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선 직전 국민의힘에 타격을 주었던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신속하게 조사해도 모자랄 판에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출국시켰던 대통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0총선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무총리 등 인사권을 쥐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 견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총리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 대다수에 대해 강경한 반대의 기류가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바처럼 국정쇄신 인사가 아닐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총선 이후 국정 운영 주도권이 제1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윤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황입니다.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임명 동의를 받아야 인준됩니다. 당연히 단독으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나 안 좋은 일로 언론 보도에 오르내렸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점을 잘 이용하는 정당입니다. 조중동이라는 대형 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에게 과거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용산 지역구에서 당선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책임이 있는 인물로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 국회의원이었던 권영세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도 비중이 작았습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인데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태원 유족의 가슴을 더 찢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업무 중 가상자산 코인 거래 의혹도 있습니다. 과거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타격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되돌아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와 별도로 자진 신고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자진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5명 포함되어 있었고 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의원도 이 5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알려진 바로는 400차례 이상의 거래로 금액은 10억 원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는데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장제원 전 의원은 공천 포기를 선언한 뒤 사실 언론 보도가 크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중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신이 포기한 지역구에 측근을 밀어넣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평생 잊혀질 수 없는 주홍글씨가 있습니다. 과거 아들의 음주 사고 과정에서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죠. 이 이후에도 음주 측정 거부 등의 운전 관련 범죄가 이어졌지만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일이 있죠. 과거 조국 당시 법무장관 청문회 이후 본인의 과거 이력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와 과거 이력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떠한 인선에 오르내리는 과정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직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참 의혹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참 사고뭉치 그 자체로 보입니다. 뭐 하나 깔끔하게 수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과거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도내 고급 음식점 등에서 간담회 개최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식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지출한 밥값만 1억 1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조호영 의원의 경우 과거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 씨와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통해 진행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올해 구정에 대게와 한우 세트를 보내온 것은 맞다면서도 가격도 낮고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조사의 강도나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리게 되는 그 인물이 최근에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천공의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영상의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유튜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한번 민심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뚜렷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는 것을 보니 천공도 윤석열과 슬슬 손절각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똑같은 지침을 주어도 고지곧대로 하다가 상황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죠. 윤석열은 전자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천공의 정법 강의 외에는 잘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스시집을 하던 사장 가게가 망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를 개발할 준비를 합니다. 우선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고 어떤 가게가 잘 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한 메뉴를 최고의 레시피로 조리할 요리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실력이 출중한 요리사는 간혹 사장과 의견 대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할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를 가게라고 가정할 경우 윤석열이라는 사장에게는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자기가 만든 스시를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왜 잘 되는지 직접 배울 의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까스로 한식이나 중식당으로 새롭게 개업을 해도 스시를 만들던 주방장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곧 대통령실을 통해 발표될 인선은 어떨까요? 먹는 것을 지지리도 좋아하는 대통령을 위한 비유는 이해를 할까요?